교육 훈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 훈련이 갖는 의의를 좀 정리해 보겠고요. 우리나라의 교육 훈련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발전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 훈련하는 목적과 더불어서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전반적으로 운영 체계가 있는데 교육 훈련을 운영할 때 있어서 어떤 체계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와 더불어서 분류까지를 이 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훈련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게 하고 또 구성원들로 하여금 변화된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직무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직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이 갖는 기본적인 의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용어는 직무에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직무 지식뿐만이 아니고 일반 교양교육 등도 포함한 것으로서 이는 인간 능력의 신장으로 그 한계가 무한하고 또 그 범위도 전체적인 그런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인간적이고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면과 또 보편적인 지식의 학습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교육과 훈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훈련이라는 개념은 새로이 직무를 맡는 그런 신입사원 훈련이나 또 현직 종업원에 대한 그런 훈련으로 그것이 반드시 기능적, 기술적 훈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습득해가는 그런 요소로서 실제로 행해지는 각종 상황들을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과 훈련과 같은 또 공통점으로서 학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발, 특히 자기개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주로 경영자의 능력 개발과 관련시켜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상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공통적인 그런 의미로 교육이나 훈련이나 개발이 이해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의 교육훈련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또 신규 채용자는 업무에 배치되어 직장 내지는 선임자로부터 지도를 받거나 또는 간단한 그런 경험적인 지시를 받을 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습득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교육 훈련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전문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훈련 과정들이 발달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발달 과정은 크게 태동기와 도입기, 그리고 성장기와 발전기,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적인 그런 관리기법의 도입과 더불어서 이러한 경영관리 교육 프로그램들이 최초로 훈련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60년대의 태동기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과 일본 등의 어떤 정량화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업 교육이 점차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시작한 때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 도입기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기업 교육이 가장 성장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에 대한 안목이 만들어지면서 각 기업들이 기업의 비전에 근거해서 기업 교육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우리가 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 발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기업 교육이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으로 발달을 하게 됐고, 또 경영 전략과 관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질적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동기유발, 조직 협력, 또 기술적인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인재 육성을 통한 기술 축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바로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훈련의 첫 번째 목적으로는 성과의 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종업원들은 기초적인 이론과 더불어서 일반 지식과 의식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런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교육 훈련과 더불어서 기대에 대한 성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훈련은 1차적으로 성과의 양과 질을 계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충족시킨 이후에 더 나아가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교육의 기본 개념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최신 기술을 숙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최신 첨단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한다거나 또는 하드웨어적인 기술 축적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교육훈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익히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또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교육훈련을 통해서도 또 한편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직종의 변화와 더불어서 직무의 변화까지도 동반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의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관리의 진부화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종업원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도록 새로운 그런 방법과 절차에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즉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관리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교육훈련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경영자들은 개인적인 갈등, 또 불확실한 정책과 표준, 또 계획에 대한 지연, 높은 이중과 결근율, 또 노사 분규, 법적 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직 전체로 파급되는 이러한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그런 대응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교육훈련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이죠. 직장 신입사원들에게 처음 며칠 동안 심리적인 안정성을 줄 수 있고 또 조직의 상급자와 여러 동료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받으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조직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승진기회본부와 더불어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도 교육훈련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적인 그런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계획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 승진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또 교육훈련은 종업원에게 매력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중요한 그런 방법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훈련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동시에 유능한 계승자 또는 후계자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개인적인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자와 일선 종업원들은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취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조직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그런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중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이 목표로 하는 그런 노동의 성과 향상과 또 종업원의 자아 실현 욕구 충족은 교육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조직과 개인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업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조직의 생존,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더욱이 기업 외부의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술의 가속화, 또 국제 경영의 격화, 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양성하게 될 텐데, 양성을 또 해야 될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인 우수한 그런 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급속한 그런 기술 혁신과 무한 경쟁의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그런 유연한 생산 조직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기술을 가진 그런 고숙련, 다기능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주도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훈련의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훈련의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은 수요 조사, 또 운영 계획 수립, 그다음 교육 훈련의 실시, 또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 단계별 과정에서 수요의 어떤 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실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훈련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의 단계에서는 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요. 교육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요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그런 업무 수행 기준을 갖고 모든 직원들이 단합하는 그런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하고, 또 일반 직원들은 당장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함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업무 절차들에 대해서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필요성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요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성 분석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분석, 그리고 가업 차원의 분석, 그리고 개인 차원의 분석, 이 세 가지의 분석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분석은 조직의 목표, 또 자원, 환경 등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훈련의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훈련이 필요로 한 그런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업 차원의 분석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면세서를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내용, 또 훈련 방법, 또 훈련 선택 등을 과업과 연계시켜서 원활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 차원의 분석에 있어서 직무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개인적인 기술, 지식, 태도 등과 또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어서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교육훈련의 방향성을, 또 교육훈련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단계 두 번째로서 교육훈련의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은 교육훈련의 목표로 기결이 되게 되는데, 특히 최우선의 목표는 기업의 전체 목표 달성과 개인의 목표 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훈련의 과정을 개발하거나 지도하는 그런 교육훈련 담당자에게 학습의 내용과 또 매체의 활용을 선택, 개발하는 데 가장 정확한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설정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교육훈련 담당자에게 학습의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훈련자에게 스스로의 학습 행동을 조직화하고 준비하며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정 이유로서는 학습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훈련 단계 네 번째로 교육훈련의 설계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 활동을 위해 조직에 의해서 실시되는 어떤 절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는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결정된 다음에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가장 적절한 유형의 훈련 프로그램이 선택이 되고, 또 훈련자 선발이나 또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는 교육훈련의 목표에 근거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는 궁극적으로 교육훈련의 실용성과 또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실시되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경영자의 강력한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훈련의 성과는 훈련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분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주체 또는 목적과 대상, 그리고 교육의 장소,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훈련의 장소에 의해서 분류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 교육인 OJT와 또 직장 외 교육인 장소인 OPJT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OJ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교육인 OJT는 직장 훈련 또는 직무상 훈련으로서 이 훈련의 담당자는 현장의 직속 상사가 주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OJT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주체적인 그런 직무에 임하면서 직속 상사가 부하에게 직접적으로 개별 지도를 하고 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무상의 교육훈련으로서 기회교육이며 또 체험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사는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일상의 모든 기회와 장소를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능, 이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고, 또 부하의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 방식은 서비스 직종을 종사하는 그런 종사원들에게 매우 좋은 또 적당한 그런
교육 방법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OJT가 되겠습니다. OJT는 직장 외 훈련 또는 직무 외 훈련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현장의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작업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또 작업의 개선 방식 및 인간관계 등에 대한 중요성 등과 같은 교육훈련에 적합한 그런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장 작업과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결과가 곧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러한 훈련들이 또 교육들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종업원들의 성과와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OJT 교육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훈련 대상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요.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는 신입자 교육훈련, 일반 직원 교육훈련, 관리자 교육훈련, 감독자 교육훈련, 또 중간 관리자 교육훈련, 최고 경영자 교육훈련, 이렇게 각 계층별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자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입직훈련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 처음 들어온 그런 신입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입사 후에 수습기간 중에 실시하는 그런 훈련이 바로 신입자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입자 교육이 적절히 수행이 되게 되면 입사 초기의 불안과 현실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한 신입 직원에게 귀속의식과 애사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 교육훈련은 이미 종사하고 있는 감독, 관리직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위해서 계획된 그런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 교육훈련은 부여받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그런 교육훈련 기법으로는 실습장 훈련이라든지 또 도제 훈련, 직업학교 훈련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관리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또 이에 기반한 지휘 및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책임을 행사하면서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그런 상위직 종업원들을 말하는데요. 관리자 교육훈련은 관리자의 조직상에서의 지위, 즉 행사하는 의사결정의 권한,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교육훈련 내용이 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지위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위 관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지만은 중간 관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능력이, 그리고 최고 관리자에게는 개념적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 바로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독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감독자는 현장에서 일반 직원들을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죠. 따라서 감독자는 한편에서는 생산관리와 인사관리를 연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직원과 경영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자 교육훈련은 일반 직원의 지식이나 기능을 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영관리상의 문제 해결을 사고, 토의, 정리, 체계화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면서 교육을 한 것이 바로 감독자 교육훈련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관리자 교육훈련입니다. 중간관리자 교육훈련은 경영층에 있어서 중간관리층, 즉 부장, 차장, 과장, 팀장들에게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들 관리자들은 최고 경영자와 또 하부 감독층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각 부문 활동을 계획, 지휘, 조정,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들 중간관리자들은 경영자와 경영 방침이 모두 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직무 성과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자로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적 지식, 그리고 기능, 그리고 인간관계 기술 등을 모두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교육훈련입니다. 최고 경영자 교육훈련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연하고 고도의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고 또 고도의 경영관리 능력을 양성하면서 훌륭한 통솔력과 지도력을 쌓고 나아가 기업의 대표자로서 폭넓은 그런 식견과 행동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고 경영자 교육 훈련을 위한 훈련 방식으로는 ATP나 AMP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갖는 의의와 또 발달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체계와 더불어서 분류의 기준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훈련은 주인의식, 또 책임의식, 그리고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교육훈련의 발달 과정에서 정리를 해보았듯이 1960년대 발달기 과정을 통해서 90년대 이후에 최고의 어떤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기업의 적응력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이 발달되어 왔음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몇 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교육훈련은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최신 기술을 숙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내부의 어떤 관리의 진보화를 억제시키고 방지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교육훈련을 실시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승진 기회를 분배하고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그런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육훈련 체계를 정리를 해보았었는데요. 교육훈련 체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이었습니다. 교육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성 분석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업무 수행 기준을 만들고 또 직원들이 단합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행성
필요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었는데, 교육훈련의 과정을 개발을 하거나 지도하는 그런 교육훈련 담당자들에게 학습의 내용과 또 매체 활동을 선택, 개발하는 데 적합한 그런 안내가 되고, 훈련 담당자들에게는 학습의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피훈련자들에게는 스스로의 학습 행동을 조직화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학습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어서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는 직원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겠고, 또 훈련자 선발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도 적절하게 결정을 해서 결국은 훈련의 실용성과 더불어서 유효성이 높아지고, 또 훈련을 통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훈련이 실시가 되고 나면은 훈련 과정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거시적 평가와 미시적 평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습니다. 또 거시적 평가 과정에서는 비용 비교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교육의 성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떤 효용성으로 교육이 연결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미시적 평가 측면과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 평가, 또 피교육자의 만족도 평가, 그리고 교육자에 대한 평가, 또 교육훈련 기법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교육의 기본 요소들과 관련된 그런 개별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미시적 평가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을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 또 목적과 대상, 교육의 장소, 그리고 교육의 방법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교육훈련 장소에 따라서 OJT, 즉 직장 내 교육과 OPJT, 직장 외 교육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OJT 같은 경우에는 직장 훈련 또는 직무상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훈련 담당자는 현장 직접 상사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직접 상사는 자기 부하에 대해서 일상의 모든 기회와 장소를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능과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OPJT 같은 경우에는 직장 외 훈련 또는 직무 외 훈련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작업과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훈련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훈련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다양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지식과 성과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교육훈련 대상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자 훈련, 그리고 일반 직원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관리자에 대한 훈련, 그리고 중간 관리자에 대한 훈련, 감독자에 대한 훈련,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 대한 훈련, 이렇게 우리가 직급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